그래서 조국 그 추미애 남매가 사실상 그 정부를 갖다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신망을 잃어버린 거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정권이 교체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윤석열을 갖다 대통령 후보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사실 조국보다는 추미애였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감사해야 돼요. 감사패 같은 거 하나 줘야 됩니다. 추미애한테. 법무부 장관 하다 그만뒀잖아요. 총선이 다가오네? 그러니까 생각이 바뀐 거죠. 내가 다시 컴백해야겠다. 추미애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친문이 아니라 친명으로 포지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공천 전쟁에 신호탄을 올려버린 거예요. 추미애가. 문재인 대통령에게만 시비를 건 거야 아니에요. 그냥 이낙연을 딱 건드린 거예요. 추미애 전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저격했다. 네. 아니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 주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교수님 정확하게 어떤 발언이고 어떤 내용입니까? 발언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사실은 나는 뭐 자진 사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자진 사퇴한 적 없다. 대통령이 나보고 사퇴하라고 강요를 했고 그래서 내가 끝까지 버티다가 그래서 내가 사퇴서를 안 냈지 않느냐. 사퇴서를 안 내고 사실상 잘린 거다. 그리고 그것은 상당히 그다음에 정철승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철승 변호사 증언에 따르면 추미애가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가지고 기회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본인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문재인 기회주의자다 이 발언을 했단 말입니까? 그렇죠. 이게 어떤 맥락에서 봐야 되냐면은 조국과 추미애 사태가 연장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조국을 수사를 하니까 이들이 사실은 뭡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금태섭 같은 사람들이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검찰 개혁을 하되 예컨대 특수통들 있잖아요. 특수통들을 기용하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항상 정치에 휘말릴 수가 있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 사람들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적폐청산을 한다라는 명목으로 윤석열 사단을 끌어들인 거예요. 끌어들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유일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금태섭 의원이에요. 절대로 이 사람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적폐청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인데 어쨌든 적폐청산 때까지는 좋았지. 신나게 칼질을 하는데 문제는 이 칼이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만 베이는 칼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쪽으로도 베이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조국이었던 거죠. 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또다시 검찰 개혁한다고 난리를 치면서 그 총대를 메고 등장한 게 바로 추미애였던 거예요. 그래서 조국 그 추미애 남매가 사실상 그 정부를 갖다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신망을 잃어버린 거죠. 이른바 조추남매였네요. 그렇죠. 조추남매가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정권이 교체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뭐 보궐선거부터 지고 그다음에 대선 지고 그다음에 지방선거 쫙 지고 3연패 했을 때 그 결정적인 공로를 세웠던 게 조국과 추미애고 이들이야말로 민주당이 그나마 국힘에 비해서 뭐랄까 상대적인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또는 상대적인 비교 우위를 가졌던 그 부분을 갖다 사정없이 망가뜨렸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누가 더 도덕적이냐 그럼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국힘이 더 도덕적이라고 대답하는. 그러니까 역전 현상이 일어나 버린 거거든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추미애인데 먼저 조국이 먼저 떴잖아요. 슬쩍 떠보면서 조국이 딱 떠본 거고 술마 할까 말까 슬쩍 떠본 거죠. 여론의 반응을 받고 이어가지고 추미애가 이제 나온 겁니다. 추미애가 나오면서 대통령을 딱 걸면서 치고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교수님, 그래도 조국 전 장관은 평산 책방으로 달려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서 내가 친문의 간판 아니냐 이런 행보를 취했다면 조추남매 중에서 추 누나는 정반대의 행보입니다. 그렇죠. 이건 왜일까요? 그 맥락에는 이제 추미애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친문이 아니라 친명으로 포지션하는 거예요. 친명으로 포지션하고 이분이 지금 어디냐면은 광진을이거든요. 거기서 5선을 했습니다. 거기가 사실 노림대 땅이란 얘기죠. 근데 법무부 장관으로 가면서 그 자리를 비웠고 그 자리를 누구한테 줬냐면 고민정한테 물려준 거예요. 고민이 많은 고민정 의원입니다. 그래서 고민정 의원이 이제 거기서 딱 그 털을 닦았단 말이죠. 라고 했는데 법무부 장관 하다 그만뒀잖아요. 근데 총선이 다가오네? 라고 하니까 생각이 바뀐 거죠. 내가 다시 컴백해야겠다. 그러니까 거기 원래 내 자리야. 내 자리 내놔. 이 얘기를 지금 하는 방식이 이거라는 고민정 겁니다. 지역 아니야 내 자리야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고민정은 최근에 어떤 행보를 보냐면 완벽한 친명
행동이 아니었거든요. 아. 사실은 약간 비명기에 가까운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니까 친명과는 딱 어느 정도 거리를 뒀거든요. 예. 그 빈틈을 딱 치고 들어오는 거죠. 나는 확실한 친명이야. 예. 그러니까 당내에서 공천 경쟁을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누구를 찍어주겠느냐라는 거죠. 당내의 주류가 친명이고 그다음에 당내 그 지지층의 대다수가 이니셔티브를 짓고 있는 그래서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게 또 강성 친명들이거든요. 개딸들부터 예. 제명인의 동네라든지 이 강성 지지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프레임을 이렇게 딱 짜게 되면 사실은 당내에서 공천 경쟁을 한다 하더라도 예. 공천에서 경선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당선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딱 고민정을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을 딱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고민정은 뭘로 분류가 되냐면 친문으로 분류가 되고 그렇군요. 친문으로 분류가 되고 청와대 대변인도 역임을 했었었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또 재밌는 사태가 이제 벌어진 겁니다. 교수님 이른바 이 이재명의 이 대리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추미애 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리인격인 고민정을 친다. 예. 이런 상황으로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공천 전쟁에 신호탄을 올려버린 거예요. 추미애가 확. 그다음에 프레임을 어떻게 짜겠느냐? 친명이냐, 반명이냐, 또는 친명이냐, 비명이냐. 여기서 사실은 자기가 뭘 차지하는 게 유리합니까? 당내 역학관계상 자기가 예. 친명으로 포지션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까지 친명들은 추미애는 좀 별개라고 봤던 거예요. 예. 저 뭐지? 저 법무부 장관 하다가 그냥 뚝 떨어져 나간 사람인데 갑자기 또 친명 이재명한테 탁 붙으면서 들어와 버린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두 번째로 뭐냐면 예. 이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에게만 시비를 건 거야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두 번째가 좀 또 분명해지거든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 왜 걸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현실 정치에서 좀 거리를 두고 있고 예. 친문이라고 해봤자 이 사람들이 뭐 문재인 대통령한테 뭐 제가 받고 움직이거나 이런 사연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공천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냥 친명 임내하면 되는 거지 문재인 전 반문까지 대통령까지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두 번째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아. 분명하게 뭐가 나오는 거냐면은 왜냐하면 사실은 당내 비명계의 상당 부분 친문이거든. 예.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사실은 각이 잘 안 쓰는데 두 번째 딱 누굴 건드냐 이낙연을 딱 건드리니까 아. 대표였잖냐. 아. 그 다음에 대통령은 네가 나 사퇴하라 그러지 않았느냐. 예. 그때 선거 빌미로 나보고 사퇴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때 선거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보궐선거를 한 거예요. 예. 부산시장 누굽니까? 그 기억납니다. 당시에. 박형준. 그 당시에 오거돈이었잖아요. 오거돈입니다. 오거돈이 뭐 때문에 물러났어요? 성추행 사건 때문에. 그렇죠. 물러났고. 서울시장 박원순 성추행 사건 때문에 물러났잖아요. 극단적 선택을 그렇죠. 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원래는 민주당 강령에 따르면은 민주당의 당헌에 따르면은 그런 사고로 물러났을 때 공천을 안 하는 게 후보를 내지 후보를 않는다. 내지 않는다라는 당헌 있잖아요. 그것까지 고쳐가지고 양쪽 다 후보를 냈단 말이죠. 아. 근데 어떻게 된 겁니까? 떨어졌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때 뭐라고 했냐 추미애한테 찾아가서 이낙연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예. 우리가 지금 조국하고 추미애 이 검찰 개혁에 덫에 걸려 있다. 아. 이래가지고 우리가 선거를 이길 수가 없다. 여론이 안 좋다. 여론이 너무 안 좋다. 너희들 둘 때문에 조국하고 추미애 사실 그때 추미애가 너무 오버를 했잖아요. 예.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다 해가지고 사실상 그 윤석열을 갖다 대통령 후보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사실 조국보다는 추미애였거든요. 아. 그렇죠. 1등 공신이네요. 1등 공신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감사해야 돼요. 감사패 같은 거 하나 줘야 됩니다. 추미애한테. 아직 전달이 안 됐나요? 그렇죠. 아, 네. 그러면 안 되죠. 사람이 은혜를 입었으면 갚아야지. 네. 오케이. 그랬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와서 이건 아마 추미애 말이 맞을 가능성이 큰 예. 겁니다. 당대표 입장에서 일단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저선은 대선 전망이 그렇죠. 그때 그 전초전이었잖아요. 대선의 전초전이고 서울시는 서울 대한민국에서 인구의 그럼요. 뭐 1000만이란 말이에요. 당 대표는 여론을 생각할 수밖에 그렇죠. 없죠.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어디입니까? 부산입니다. 서울하고 부산에서 져가지고 대선 이기기 힘들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고 그런데 걸림돌이 된 게 누구예요? 추미애니까 예. 아마 와가지고 뭐 사퇴를 종용까지는 했는지는 몰라도 예. 당신이 물러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귀뜸 같은 건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또 이제 그 추미애 입장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강성한테 예. 호소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검찰개혁 했어야 되는데 하다 말았다. 왜 내가 물러나지 않았느냐. 아. 그러니까 그때 나를 물러나게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내가 임무를 완수할 수 있게끔 나를 밀어줬어야 된다. 예. 근데 대통령이 나보고 사퇴하라 그랬다. 그다음 두 번째 이낙연 대표도 당 대표도 나보고 사퇴하라 그랬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강성들한테 얘기하는 거 봐. 그래서 검찰 개혁이 안 됐던 거 아니야. 망가진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기 출마 명분을 쌓는 거고 명분을 쌓는 거고 예. 그래서 친명 이 강성들이 되게 친명이란 말이죠. 지금은 그 친명들한테 어필을 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이제 광진을 같은 경우에 예. 결국은 현역인 누구예요? 그 고민정하고 고민정입니다. 하는데 자기가 적어도 고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예.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자기가 우위에 설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정치를 갖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프레임을 네. 그렇게 짜버린 거예요. 교수님 차근차근 여쭤봅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여성 지도자의 선도적인 여하튼 이렇든 저렇든 간에 뭐 평가는 엇갈려도 싶겠습니다만 오선 의원으로서 당대표까지 역임을 냈고 지난 정권에서 법무장관의 역임했는데 후배에게 물려준 지역구입니다. 고민정. 여성 후배가 차지하고 있는 지역구를 내가 도로 가져가야 되겠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여론이 좋을 리가 만무할 텐데요. 당연히 여론 좋지 않죠. 예. 그러니까 바깥의 여론 지형에서는 이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바깥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조국하고 추미애는 이미 아웃된 거예요. 게임 하다가 퇴장, 그 빨간 레드 카드 받고 퇴장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 후반전에 나오겠다는 거야. 억지로 나오겠다고 지금 우기는 상황이라는 거죠. 국민들이 볼 때는. 우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렇죠. 일이네요.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강성 지지층 내에서는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은 강성 지지층에서는 뭐라 하냐면 당을 지켜야 된다. 그러려면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한다. 총선은 이재명 체제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리더십에 시비를 거는 모든 세력들은 척결해야 된다. 수박깨기라 그러죠. 왜? 예. 수박깨기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자기가 거기에 몸을 딱 실어버린다고 한다면 옆에 있는 게 수박 주스 아닙니까? 수박 주스입니다. 네.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명계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일단은 신경민 씨가 이제 뭐라 그러냐. 추미애 얘기를 딱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당신 그 경질한 게 이낙연이 결정한 사안이 아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예. 당시에는 사실은 이거 뭐 대통령실도 그렇고 그다음에 당도 그렇고 선거 치르려면 일단 추미애는 안 된다. 그게 국민적 여론이었거든요. 예. 이 국민적 여론을 거슬러 가면서 우리가 이 선거를 이길 수는 없다라는 일종의 예. 광범위한 공감대가 있었던 거예요. 있었기 때문에 물러난 건데 이걸 갖다가 딱 짚어가지고 이낙연 너 때문 아니냐. 그리고 이걸 왜 공격하냐면은 적어도 친명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대장동 사건 있잖아요. 예. 이걸 이낙연이 이제 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